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FMC가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했는데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주말에 미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요. 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역시 시장에 좀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겠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시장 받쳐주고 그 가운데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 보면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더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FMC도 있고 또 주말에 AI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신없이 움직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갇혀 있었다. 좀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면 지난주 미증시에서의 화두는 테크 팔고 가치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버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팔고서 좀 러셀 2000 중소형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뭐 가치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지난주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었고요. 뭐 이슈들을 보면 우선 FMC 회의는 잘 넘겼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내렸고 내년에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다.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400억 달러 단기 국채 매입에서 이게 뭐 양적 완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단기 그 자금 시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 또 해소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일단 뭐 잘 넘어갔다라는 거고, 특히 파월 인터뷰 하면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아니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2% 초반이었을 거다. 그리고 관세 영향은 결과적으로 내년도 1분기 넘어가면 지나갈 것 같아.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안도감을 주면서 FMC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됐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또 안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AI 문제가 또 제기가 됐죠. 오라클의 실적,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예정대로 좀 완공이 돼야 거기도 돈을 벌어가지고 뭐 빚낸 것도 갚고 돈을 벌고 할 텐데 연기된다더라, 이런 썰이도 돌기도 했고, 또 브로드컴은 실적은 잘 내놓고 CEO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혼란 속에서도 내년도 증시나 AI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뭐 시장은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막 흔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 또는 잘 버티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슈들을 좀 점검을 다시 해보면 금리 인하는 이번에 했고 내년도 전망은 2번 내릴 것 같다. 이제 연준에서 한 번 내린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2번 내릴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긴 했는데 잘 보면 고용 지표는 그대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성장률 낮추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높이고 했는데 고용은 제자리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고용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만 조금만 잡혀주면 내년도에 금리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3월까지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나간 FMC가 잘 넘어갔다, 이게 더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차기 연준 의장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캐비넷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매파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뭐 양적 완화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공직을 떠나고 이런 이력도 있어가지고 좀 매파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선 트럼프하고 좀 코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 비둘기, 그냥 비둘기, 이렇게 선택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케빈 워시가 낫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말에 이제 이 사람이 후보라고 알려지면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매파성 발언, 그다음에 케빈 워시를 매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주식 시장이 더 흔들리고 그런 결과를 또 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변수는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뭐냐면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걸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는 증시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결국에는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말에 IT 버블론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라클 주가가 엄청 빠져가지고 올해 올라간 폭이 이제는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이 나왔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는 게 늦춰질지도 몰라. 블룸버그에서 그런 보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빠졌죠. 이건 제가 잠시 또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 또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문제는 회사 쪽에서 너무 엄살을 떨었어요. CEO가. 우리 6개 분기 동안에 어떤 수주 잔고가 730억 달러다. 근데 시장에서는 한 800억 달러 이상은 이야기를 해야지. 물론 이제 회사에서 저건 최소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숫자잖아요. 730억 달러면 기대보다 못 미친데 이런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다음 회계년도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제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자신감 있게 얼마 딱 해주는 게 좋은데 제시를 안 해주면서 이건 우리가 도대체 이 회사 어떻게 예상을 해야 돼? 이렇게 돼버렸죠. 여기에다가 또 일부 AI 관련된 매출 중에서는 이익률이 적은 게 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하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죠. 그러니까 나오는 성적표에 비해서 너무 CEO가 엄살을 떠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이게 오라클 문제가 없었으면 이게 이렇게 안 빠졌을 텐데 안 그래도 AI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팔고 종목들이 그냥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시장이 전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팔고 절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은 좀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금요일에 보면 지수 되게 많이 빠졌는데 6개 하락하고 5개 올랐어요. 업종별로 보면. 테크 업종 빼면은 5대5였는데 그렇게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함을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계속 이슈가 돼서 이거를 좀 보면 이 회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거 이제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시장 등에서 이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랑 경쟁한다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 서로들 깐부 맺고 또 자기들끼리도 경쟁도 하고 이런 거라서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순수 경쟁이라고 보긴 어렵고 약간 영역이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라클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딸리죠. 예, 그러니까 뭐 오라클도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에 비하면 이제 자금 입력이 안 되니까 자꾸 빚을 지잖아요. 회사채 발행한다는 건 빚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부채 비율을 보면 오라클은 350%,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6%,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빚 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를 하고 버는 돈이 있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근데 저기는 이자 비용 부담될 텐데 그래서 빨리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뭐 오픈 AI에 이제 3천억 달러 공급 계약 성사됐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오픈 AI가 잘 돼야 오라클도 잘 되는 그런 구도인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데이터 센터 완공이 연장된다. 이게 저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1년 연장된다고 하니까 아니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1년이 연장된다고? 그러면 늦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또 오픈 AI가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경쟁이 되는데 최근에 제미나이가 앞서네? 이래버리면 오픈 AI가 밀려서 혹시 쟤들이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왜곡된 것도 있고 오라클을 너무 무시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럴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런 스토리로 걱정을 하다 보니까 AI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키우고 그게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월가에서는 이게 계기가 돼서 IT 업종의 매도가 강해졌다. 근데 좀 걱정하는 건 주도주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 광범위하게 매도가 전체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하는 쪽이 있고요.
반면에 개별적인 문제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공매도 같은 게 없다. 대형주 쪽에 공매도 조짐이 없고, 버블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그리스펀 의장이 인터넷 버블 경쟁하고 나서 나스닥이 300% 가까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버블 가지고 팔면 나중에 후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낙관론도 이제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를 계속 팔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무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데이터 센터 연장 같은 경우도 인력과 자재가 없어가지고 연장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나마 회사에서는 부정했어요. 아이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잘못된 오버다. 회사에서는 또 부인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뭐 투자하는 걸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게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예, 뭐 반도체를 못 파는 국면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재료는 단발적인 재료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피가 2주 연속해서 종가가 고가, 금요일 종가가 그 주에 최고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이에요. 예,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박스권인데 이런 박스권은 겪어봤죠. 그러니까 7월 3주차부터 9월 첫 주까지 박스권 거의 2달 가까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뭐 시장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박스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단을 한번 돌파 시도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AI 버블론 때문에 이제 주초에 좀 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박스권까지 와 있다.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930에서 950이 3년 동안에 상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건 중형주 지수가 지난주에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에 거의 3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는 알테오젠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뭐 어느 날은 뭐 로봇주, 어느 날은 뭐 반도체주 이런 형태로 가면서 종목 장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잖아요. 매수로 바뀌면서 2주 연속 매수로 돌아왔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하루 빼고는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주 초에는 외국인들이 그 AI 버블론에 반응하는 단기성 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나가긴 하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유입되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이제부터 다시 매도 시작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뒷받침해주면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환경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동안 외국인들이 그러면 뭘 샀나 봤더니 하이닉스. 예, 지난주 하이닉스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왜 샀나 봤더니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ADR을 상장한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이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달러로 미국 시장 돌아갈 때 매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 돌아갈 때,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또는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시아 시간에 살 수가 없거나, 또는 이제 뭐, 규정이, 우리 한국까지 가서 살 수 없는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ETF들이 하이닉스 ADR을 살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본주가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하이닉스 밸류하고 마이크론 밸류하고 비교해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코스닥에서 뭐 샀나 봤더니 2차 전지 사고 로봇주 사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로봇을 좀 공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로봇과 반도체, 이 아랫단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약간 업종의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지난주에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이 2조 원대 수주 공개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 가치주들 올라간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PBR주들이 또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봇이 강하게 올라가서 2차 전지와 로봇이 강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2조 원대 각각 공급 계약 따내면서 우리나라 이제 좀 살아나나 보다 2차전지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향후에 시가총액 최상단이 그러니까 2차전지, 로봇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코스닥 부양책을 펼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그럼 대형주 쪽에 자금이 들어올 테니 선점해 두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금이 아마 좀 붙어서 이게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더 상승폭이 더 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한데, 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투자 경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하나씩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의 ADR 상장한다. 또 하나는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됐다. 근데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주가가 이제 막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경고 이후에 이제 수급 동향이 되게 중요한데, 보니까 이게 이제 기관들은 계속 사는, 어쨌든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지난주 누적으로 보면 매수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 경고 종목군들이 아예 그냥 매도 대상이 돼가지고, 이것만 된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SK 스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아예 그냥 세트로 빠져버리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합산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수급 봐서는 그냥 좀 갇혀있을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떨어뜨리진 않겠다, 뭐 폭락시키진 않겠다, 이런 분위기긴 했어요. 근데 일단 주말에 AI주 어떤 그 흐름하고 맞물리면서 주초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지난주 돌아오는 주 내내 그냥 고전하느냐, 이게 이제 시황상 되게 중요하니까 주초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근데 다만 투자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적하고는 상관없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추세를 바꾸는 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수들은 우선 주초에는 AI 버블론, 저게 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초반에 되게 많이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회복되는지 여부로 돌파가 되는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요인은 일단 정책,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하는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 볼 만하고, 일정상은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해서 이제 매수로 돌아온 상태인데, AI 논란으로 매도가 재개, 그러니까 재개라는 건 하루 매도 말고 이번 주 내내 매도하는 계기가 될 거냐. 11월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AI 논란도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금리 논란하고. 근데 이제 이게 하루에 그칠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기회로 자꾸 매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초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내부 자금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딱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는 아니라서 외국인 기관이 종목장을 주도하는 그런 구도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계속 외국인 기관의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지수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정체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4,200을 넘겼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당락이 지나가면 금융투자는 연초까지 계속 매도할 거예요. 배당 때문에 연말에는 금융투자가 배당 때문에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다가 배당락 때부터 금융투자 매도로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연초에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밀어붙일 때 4,200 넘어가도 신고가 가는 분위기네 라고 하면 증시 주변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은 지난주 이제 로봇주 강했고, 이제 지주사 증권주 이런 것들이 또 지난주 자금 이동 때문에 올라가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군들이 좀 세트로 좀 부진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수에 어떤 발목 잡는 빌미가 되는지 이번 주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브로드컴이 작년도 이후에 이번에 또 이슈가 돼서 급락했잖아요. 근데 저 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또 가늠이 되거든요. 작년도 3월 7일에 7%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제 시황일지예요. 제가 이제 시황일지를 한 20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제 시황일지 보면 그때 어떤 것이 이슈였냐면 AI에 대한 수익성 논란, 버블론, 이것 때문에 빠졌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돌이켜보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9월 5일에는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엔캐리 자금 빠져나가면 AI주, 반도체주들이 제일 고전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가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의 금리 문제, 버블 문제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물론 주가가 이미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올랐잖아라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넷스케이프 때하고 비교해드렸죠. 그때 5년 이상 갔다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을 때 산업에서 지금도 그걸 좀 감안해 본다라면 그냥 노이즈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한번 놀랬기 때문에 되게 거칠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초에 거칠게 반응이 나올 때, 이거 단기 짧게 끝날 거냐, 조금 길게 끌어갈 거냐, 이게 필요하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의 수급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좀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줍줍되는 종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특히 이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